삼지사회 조직론에 관해서 이제 그렇게 경제생활, 법률생활, 정신생활을 말씀하셨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생활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법률생활이 몸에 척추어 갖고, 또 경제생활이 그 안에 핏줄과 같아, 혈관과 같아 가지고 골고루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 마찬가지로, 우리 정신생활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데, 마치 우리의 대뇌, 뇌와 같이 세상을 이제 우리 인체를 전부 관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신생활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제생활과 법률생활에서 사람이 불만이 쌓이고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정신생활로서 잘 조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생활을 잘하면은 인간이 육체생활이나 뭐 법률생활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든 법률생활이나 경제생활의 목적은 바로 인간이 사람답게 정신생활을 잘해서 그 모두가 평화롭고 그 자유롭게 사는 그런 것이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정신생활을 위해서 그 세 가지 생활을 잘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력이나 그런 데 만족하지 않고 정신생활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래서 건강도 하고 또 세상도 잘 살아가고, 그럼으로써 이제 행복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정신생활이다. 그래서 정신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호 선생님의 논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대입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큰 것이 작은 것에 들어간다. 즉, 부처님의 그 능엄경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대 과학적인 세계를 그대로 말씀하신 거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원리가 말이죠, 원자의 세계나 그 대우주의 세계나 똑같이 적용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 공식, 기하학의 공식, 또 물리화학의 법칙, 이런 것이 이제 우주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리를 발견하면은, 작은 원자의 세계를 연구해 가지고 일리를 발견하면은 그것이 우주과학에도 나갈 수 있는 거죠. 똑같으니까. 큰 거나 조금 거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은 바로 제가 보건데, 원효대사가 당시에 그 7세기 그때 당시에 세상에 유행했던 모든 불교의 장론들은 다 일심이라는 개념으로 통합을 해서 당시에 모든 불교계의 논쟁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한 거와 마찬가지로 했지만은, 우리 이제 백성호 박사님은 그 현대 과학의 그 세계에서 발견한 그런 원칙을 가지고 불교 이론을 재조직해서 그랬다 하니까, 이것은 원효대사가 일심으로 그 당시의 세계의 사상을 통일한 거 못지않게 그 대입소이라는 그러한 그 큰 발견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갖다가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크게 큰 업적을 세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일리를 가지고 뭘 하느냐 그러면, 일리를 가지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뉴턴이 그 우주의 일리를 발견해서 뉴턴 과학으로 과학 발전과 인류 발전에 도움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아인슈타인은 또 상대성의 원리를 발견해 가지고 더 광활한 우주 세계에 통용되는 그런 법칙을 발견했는데, 우리도 이제 각자 우리가 할 일은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일리가 있다 이게요. 일리를 발견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계를 어떻게 되냐, 일리를 발견하면은 오늘날 세계가 그렇게 좋아졌잖아요.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발견을 해가지고 병도 많이 없어지고, 또 이제
세상도 많이 밝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륵경에 보면은, 미륵 성불경에 보면은 거기 표현된 모든 것이 다 오늘날의 그 과학적인 세계와 비슷해요. 뭐 사람은 먼지를 밟고도 지나다닌다 하는 거, 아스팔트를 말씀하신 거 비슷한 것도 있고, 그 거리에는 늘 환한 말이 탄과 같은 불빛이 있는다가 가로등을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대소변을 보면은 땅이 갈라져 가지고는 그거를 덮어서 그래서 그 냄새가 안 나게 한다. 마치 오늘날의 수세식 변소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편하고 좋은 세상이 됐지 말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여기 극락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나라가, 우리 세계가. 다만 이제 물질의 그 버금다는 정신적 발전이 잘 못돼서 그렇죠. 그래서 정신만 제대로 잘 깨우치면은 여기가 바로 극락세계 비슷하게 그렇게 풍요한 세계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만들어서 세상을 이 뭐 1만억 국토, 10만억 국토로 가가지고 그 극락세계로 갈 게 아니고 우리 지상을 극락세계로 만들자 이게요. 우리가 노력하면은 하나하나 쌓아가면 이렇게 우리가 극락세계를 만들 수 있어요. 먼데 가서 천상에 가서 극락에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지상에서 극락세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지상의 극락세계를 건설해야 된다는 백성호 박사님의 아주 위대한 모범이고 그것이 바로 미륵부처님이잖아요. 미륵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지상에서 그 불국 정토를 만드는 게 미륵부처님의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백성호 선생님이 미륵존열의 불을 부르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하고 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만큼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예술 세계가 이렇게 건설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 지상 극락세계 건설과 같은 인간 사회에 대한 계획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딱 들어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미를 그 예술 세계를 한다면은 미에 대한 신미안이 있어요. 신미안. 미를 감상하는 미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고물쇠를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백성호 박사는 진선미 중에서 미를 가장 중요하게 봤어요. 미가 인간에 있어서 하나의 완성품이에요. 이것은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결국은 우리가 미의 세계를 가면은 미의 세계를 가서 이제 인격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옛날부터 특히 이제 그리스 세계에서는 미의 여신이 누구예요? 아프로디테죠. 미의 여신. 로마 시대에 가면 이제 비너스로 나오죠. 비너스. 그래서 그렇게 미의 여신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뭡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미적인 것이 발달한 그 조각품이 바로 금동불상 미륵보살반가상이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계에서도 그 감탄하는 그런 미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의 세계가 인격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진선이 아무리 있어도 진선의 미가 없으면은 진선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의 세계를 이렇게 이제 백선생님은 그렇게 추구하셨어요. 그래서 미에게는 많은 논문도 있고 글도 있고 그래서 백성호 박사는 글의 철학 논문이나 또는 논설문에서 특히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독자성을 부각시켜 가지고 고려 팔만대장경의 우수성을 유학할 때 다 사람들한테 다 들으시고 세계인들이 오히려 그거를 긍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오자마자 동국대학교에서 그 고려대장경 보존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회장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팔만대장경 영인 작업을 먼저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미에 대한 관점, 신미안이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정은정 교수라는 분은 일생을 백성호 선생님을 지켜보면서 바로 시타르타와 같은 그런 아주 미적이고 아름다운 그 행동거지가 참 그 부처님 같은
그런 분이다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저도 1971년에 처음으로 이제 선생님을 배웠는데, 그때 제가 느낀 그 감정도 선생님을 보고, 아, 옛날에 부처님이 시현지에 오신다면은 저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도록 제가 그래도 그렇게 썼어요. 그만큼 굉장히 미적인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다. 그래서 미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통해서 인격이 완성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다 좀 썼습니다. 논문에서 좀 읽어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백성호 선생님의 그 철학은 어떤 결론적으로 어떤 특색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행하는 것하고 아는 것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었어요. 보통 지행합의라고 그러죠. 지행합의가 힘든 일이에요. 아는 거 다르고 행하는 거 다른 게 보통인데, 지행합의의 삶을 사셨고, 또 도행 일치, 도와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냥 살아계신 그 모습 자체가 도였단 말이죠. 도대로 사는, 그런 도인대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그 모습 자체가 그냥, 부처님 같이 이렇게 미의 세계를 사신 그런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본 철학, 용수보살의 말씀, 나가르주나의 말씀 같으면은, 거기 이제, 진의 세계하고, 또 실천의 세계, 그것이 이제 일치했대, 그예요. 그것이 분리가 되지 않고, 그것이 상당히, 일치적인 근본 철학과 실천 철학, 또 진지와 속죄가 상당히 그 간격이 좁아지는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고, 또 소승불교의 소국성과 염세주의를 극복하고 대승불교의 적극적인 정신이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로서도 좀 여러 가지로 드러났습니다만 생략을 하고요. 세 번째는 민족의 자주성과 우수성을 갖다가 아주 철학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족을 옛날엔 주신족이라고 그랬더니 주신족 그 일부가 이제 조선족으로 된 거죠. 주신족은 그 역사가 아주 넓고 중국보다도 더 위대한 민족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렇게 상당히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는데, 왜 그렇게 중국의 사대를 하고 중국의 그렇게 독자성을 잘 세우지 못했느냐 하는 것도 또 잘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당나라 송나라 당상 문화에 취해 가지고는 중국어 뭐든지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성씨도 중국식으로 바꾸고, 원래 성씨가 많죠, 아름다운 이름이 많았는데 바꾸고, 이름도 그렇게 세자로 바꿔버리고 한문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들 다 제치고 중국 사람들이 그냥 갖다가 뭐 관운장묘를 갖다 놓는다든가, 무슨 뭐 주자상을 갖다 놓는다든가, 공자상을 갖다 놓는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당소 문화에 취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그렇게 너무 거기에 등한히 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로 한국 백성국 박사의 철학은 말이죠, 현대 철학과 고대 철학의 간격을 상당히 좁히려고 노력했고,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의 간격을 많이 완화시키려고 노력한 분으로 기억될 겁니다. 사실은 동서양은 상당히 달라요. 그렇죠. 모든 면에서 다른데, 우선 서양은 좀 저기잖아요. 공격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이제 외향적이잖아요. 근데 동양은 좀 직관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렇잖아요. 뇌도 다르다 그래요. 뇌로부터 이제 좌뇌는 논리적인 뇌고 우뇌는 그런 직관적인 뇌인데,
이제 서양은 좌뇌가 발달했고 동양은 우뇌가 발달해서 마음은 반대야 반대. 좌뇌가 이렇게 가서 이제 우측 심장으로 가고 이쪽이 우뇌가 이제 좌측 심장으로 가는데 이것이 두 가지가 옛날에 통합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가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철학이라는 말을 처음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서양을 상당히 인도까지 다 여행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동서양을 상당히 통합해서 그런 사상을 만들었는데 사회에 잘난 사람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참지 못해요. 사회라는 것이. 그래서 뭐 사회에 그냥 그래가지고 박해를 받고 그 제자들이 전부 뿔뿔이 뜨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맥이 끊겼는데 이제 우리 백석원 선생님이 오셔서 성녀 생활도 하시고 그 동양의 그 정신을 몸에 딱 배신 분인데 다시 이제 서구로 가서 서양의 문화를 또 논리적인 거 우주과학 그런 걸 다 습득하고 오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두 문화를 전부 이렇게 통합을 해요. 그래서 그분의 보면은 서양 문화에 대한 배척감을 별로 그러지 말라. 서양의 종교도 뭐 자기가 잘해보자고 한 거니까 그걸 서로 인정하고 배타적인 감정을 갖지 말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고양하신 그런 분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이제 그렇게 백성옥 박사님의 그 문화예술 정신과 또 활동이 어떤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